물류관리의 최근 이슈 중에서 물류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게 될 겁니다. 이 물류정보 시스템은 결과적으로 이 정보화 시스템을 통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거죠. 뭐 잘 아는 것처럼 최근에는 정보 기술이 많이 발달돼, 컴퓨터 기술도 발달되고, 그 다음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또는 분석할 수 있는 기술도 많이 발달됐어요. 그래서 물류에도 이런 정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지만, 이런 정보통신 기술을 도입해서 시스템화 시킨다고 한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물류 관리가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정보와 정보 처리 능력과 그 다음 이 시스템, 이 시스템이 결합돼서 어, 이거를 또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음, 이게 최근에 이제 정보기술 발달되고 난 다음에 물리에 나타나는 새로운 이슈들이에요. 그래서 보면 뭐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지만 뭐 어떤 정보 시스템이나 그 다음에 물류 정보들, 그 다음 물류 정보 시스템의 어떤 구성들, 그 다음에 의사결정 시스템. 사실 물류에서도 의사결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의사결정 시스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는 뭐 공급사슬 통신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정보 시스템부터 한번 봅시다. 이 정보 시스템은 어, 정보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생기는 거예요. 사무 자동화 시스템이나 통신 시스템, 그 다음에 거래 처리 시스템, 그 다음에 정형 정보 시스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이렇게 나눠져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스템화되어 있고 정보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으로 많이 발전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예를 뭐 사무 자동화 시스템 여러분들 잘 알 거고 뭐 워드 프로세싱이라도 이런 것들 다 해당되는 거죠. 각종 통계들을 또 쉽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회계적 데이터들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사무 자동화 시스템이고요. 그다음 통신 시스템들은 얘네들의 관계들 실시간으로 정보가 가능한 거예요. 뭐 GPS라든지 뭐 바코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실시간으로 통신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거래 처리 시스템. 이건 말 그대로 거래 처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경영 정보 시스템 우리 MIS라 부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MIS가 이제 물류로 오면 LIS, 로지스틱 인포메이션 시스템 그런 걸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뭐 의사결정 시스템 이런 것들로 있다고 보면 괜찮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최근에는 이커머스죠, 이커머스.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과거에는 물건을 사고 파는 일들이 오프에서 일어났잖아요. 지금 온라인에서도 상품 확인하고 상품 주문, 배송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커머스가 발달되다 보니까 이 전자상거래를 좀 효율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물류의 정보 시스템이 도입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인터넷 기술의 발달과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정보산업 자체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물류 시스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전자적 연결을 통해서 인터넷 통한 어떤 전자적 연결을 통해 가지고 상품의 구입과 판매가 가능해졌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그 오프라인 형태의 유통 형태, 우리 뭐 잘 아는 것처럼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음, 대형 마트라든지, 그 다음에 보통 뭐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통 사람들이 물건을 구입했다고 하면 이제는 그 온라인 구매를 하는 거죠. 어, 뭐 다양한 형태 있잖아요. 그죠? 뭐 총알 배송 해주는 데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인터넷 구매들이 더 활성화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업에서 사용되는 어떤 대형 마트 같은 매장 관리 비용이라든지 매장 운영하는 운영비가 들잖아요. 그런 비용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 줄어드는 만큼 상품 가격이 낮아지는 거죠. 비용이 줄어들면 상품 가격이 낮아지죠. 상품 가격이 낮아진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고객 서비스 질이 증가하는, 고객 서비스의 가치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됐다. 그래서 또한 이게 실시간으로 빠르게 그 주문 처리가 가능한 시스템이 된다고 한다면 음, 빠르게 물류들도 진행될 수 있죠. 그래서 리딩 타임이 좀 줄어들게 되는 이런 효과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류 정보 시스템이 어떤 역할을 보면 사실 물류 정보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보 역할이죠.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들어오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거기에 맞는 적절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물류 공급망의 어떤 상태라든지 상품의 이력 정보나 이런 것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수집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우리의 의사결정, 물류 시스템에서 활용된다면 음, 좀 더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이 정보라는 것들은 기존에 있던 어떤 구조화되어 있는 특징이 있죠. 물류라고 합시다. 물류 활동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시스템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여기 보면 접착제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역할을 해요. 정보들이. 그래서 모든 데가 다 그렇죠. 모든 인간의 활동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시스템화된 구조화된 어떤 시스템이 있다고 한다면 이 활동과 시스템 사이에 원활한 관계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정보들이죠. 정보. 그래서 우리가 정보화 사회란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정보라는 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물류 정보라는 거는 뭐 지역적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국가별, 뭐 특성균, 뭐 되게 다양해요. 물류 정보라는 게. 뭐 운송 수단에 대한 정보도 될 수도 있고, 환율 마찬가지, 창고 비용, 공급자의 특성, 소비자, 배송 수단, 되게 다양한 정보들이 많아요. 그런 다양한 정보들을 잘 수집하고, 그다음에 잘 분석하고 하는 것들이 물류 정보 시스템의 핵심 부분이라고 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어, 물류 정보들을 이제 어떻게 처리하고 볼 것이냐. 그래서 뭐 우리 물류 활동 자체가 뭐 어떤 재고라든지 물류 관리, 그다음 고객 서비스, 그다음 창고 관리 정보나 그다음 운송 정보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물류 정보라는 거는 어떤 수주 정보라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재고 정보라든지 그다음 창고 정보, 그다음에 수송 배송 정보들, 그다음 물류 관리 정보들을 통합적으로 보게 되면 물류 활동을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정보들을 통하면. 그래서 효율적으로 재고 관리나 그다음에 뭐 리딩 타임을 줄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류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물류 활동 관리가 용이하다. 심지어는 통제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주문 처리라든지 그 다음에 의사결정 시스템에도 이런 물류 정보 시스템과 통제가 통해서 이게 가능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역시 물류 관리 시스템 안에 포함되는 영역이라 보시면 돼요. 자, 일단 뭐 시스템 구성도 보면 일단 수주 처리 시스템도 있죠. 오더링 프로세싱 시스템이죠. 수주 처리도 예전에는 그 페이퍼로 되었던 특성들이 이제는 시스템 안에서 정보 처리를 하는 시스템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수주 처리나 수주 정보들을 이게 처리는 사실은 이게 뭐 페이퍼로 하든 컴퓨터를 사용하든 이런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든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근데 이거를 데이터화 시킨다라는 거는 얘를 데이터화 시키게 되면 향후에 뭐가 가능하죠? 예측이 가능하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쌓이는 게 핵심이에요. 이 정보 시스템이 초기에는 효율성 문제 때문에 정보 시스템을 되게 많이 깔았단 말이에요, 기업들이. 그래서 정보 처리 빨리 할 수 있고 많은 정보들 모을 수 있다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제 꽤 오랜 시간 동안 정보 시스템을 만들다 보니까 데이터들이 쌓이게 되죠. 그래서 기업들이 여러 종류의 데이터들을 쌓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많이 나오는 것들 빅데이터 분석이나 데이터 어널리시스나 이런 것들이 발전되는 이유가 그렇게 많이 쌓아놓은 데이터들을 그냥 두지 말고 여기서 좀 새로운 정보들을 뽑아내자는 거죠. 보통 데이터 마이닝, 과거에는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래서 데이터 속에서 뭔가 유용한 의미 있는 것들을 좀 뽑아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 시스템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처리해서 전자적인 처리에 통해서 뭐 효율성 증대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에 와서는
쌓여진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 가지고 어떤 새로운 의미 있는 결과를 뽑아내거나 또는 미래의 어떤 상황들을 예측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요즘은 전자 시스템에서 어떤 결제 효율성보다는 이 부분 데이터 분석을 통한 어떤 예측 시스템 또는 새로운 정보들을 끌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시스템 내에서. 그래서 뭐, 뭐 아주 세밀하게 들어가면 어떤 그 시간별, 그 다음에 요일별, 그 다음에 성향별, 그 다음에 뭐 성격별, 뭐 여러 가지 많겠죠, 그죠? 소비자 패턴들을 분석할 수 있고요. 주문량도 물류 입장에서 보면 어떤 특정 물품들이 어느 시기에 주문량이 폭주한다는 것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수요량 예측이라는 게 되게 중요했었잖아요. 재고 관리에서. 재고나 또는 창고에서 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관리에서 이 수요량 예측이 정말 중요했단 말이에요. 이 수요량 예측이라는 게 이 쌓여진 데이터에서 찾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물류 정보 시스템이 중요성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수주 처리 시스템도 뭐 물론 중요하지만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 정보 시스템에서 유용한 정보를 끌어내는 게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주문을 빠르고 실수 없게 이루어지는 게 하는 게 수주 시스템의 기본적인 방식이었어요. 그다음 오더 사이클들 또 단축하는 거. 사람들이 하다 보면 페이퍼로 왔다 갔다 하면 좀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고 그 다음에 오류도 좀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단점도 있는 게 이게 컴퓨터 시스템이 다운되면 뭐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컴퓨터 시스템이 다운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고 그 외에는 나머지는 또 대부분 긍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시스템화되는 거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재고 관리 시스템도 마찬가지. 재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거죠. 음, 그래서 데이터를 쌓는 것, 그 다음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 그 다음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좀 더 나은 대안들을 찾는 것, 또는 데이터 속에서 좀 더 효과적인 또는 좀 더 계산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를 찾아내는 것, 이게 바로 정보 시스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그뭐 경영 정보 시스템 예를 들면은 그냥 단순하게 ERP 시스템, 그러니까 회계 정보 시스템을 전산화하는 작업 이 정도가 보통 그 경영 정보 시스템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같이 들어가면서 기업에서 쌓아놓은 엄청나게 많은 여러 가지 데이터, 회계 데이터 플러스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찾을 수 없었던 것들, 데이터 속에서 뭔가 새로운 사실들이나 또는 개선 방안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게 요즘 이 경영 정보 시스템에서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물류 정보 시스템도 이런 데이터들을 사용해서 데이터 마이닝 기법이라든지 빅데이터 분석 또는 뭐 요즘은 AI도 기술도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음, 뭔가 막 데이터가 막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 속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좀 찾거나 그 다음에 주요한 요인이 되는 요인들도 분석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재고 관리도 마찬가지죠. 물류 정보 시스템 중에서 재고 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존재하고 이 재고 관리 시스템은 재고를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맞긴 한데 떤 재고의 특성들 이런 것들 데이터들도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 관리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이슈들도 만들기도 하고 이런 거죠. 창고 관리 시스템도 마찬가지죠. 기본적으로 창고를 관리하는 시스템이지만 이 시스템을 통해서 효율성을 증대할 수도 있고 그다음 창고 관리하는 과정 중에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쌓게 되고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새로운 창고 관리를 위한 어떤 새로운 이슈들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입고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사실 데이터로 계속 저장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합쳐서 뭐 수배송 관리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수송과 배송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항상 이런 것들 컴퓨터 베이스드죠. 그래서 컴퓨터 기술이 기반이 되고 정보화 기술이 기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모아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여러분들 가시면 쌓여 있는 데이터, 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예측해서 계획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실시를 해요. 근데 실시하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하는데 이 과정도 요즘은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실시간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매 시간마다 분석이 되고, 그 다음 매 시간마다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실행된 거 평가를, 평가에 대한 어떤 피드백,
근데 항상 평가가 일어나면 계획에 피드백이 와야 되거든요. 이 피드백도 실시간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들이 예전에는 뭐 분기별 계획이라든지 또는 연간 계획, 그 다음 월별 계획 이렇게 짰는데 지금은 시간별 계획도 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정보 시스템이 발달됐기 때문에. 아주 뭐 더 세밀하게 나누면 초간으로도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피드백 구조가 계획과 실시와 평가를 통한 이 피드백의 어떤 그 서비스 질이 조금 더 빠르게 쉽게 얘기하면 어떤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또는 즉각적으로 능동적 그 다음에 즉각적으로 뭐 반응할 수 있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관리 시스템이 발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이게 피드백을 하게 되고 하는 과정들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 의사결정도 과거에는 텀이 길었어요. 계획을 짜고 의사결정하는 것들이 뭐 분기별, 뭐 기별, 뭐 또 연간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아주 실시간으로 빠르게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인공지능 기술도 발달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의사결정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들을 만들어서 기계가 가능하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책에서는 여기까지 쓰진 않았지만 실제 우리가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인간이 결정하는 한계들이 보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고 새로운 계획을 짜는 것들은 사람보다 기계가 훨씬 더 빠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다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비용을 줄인다든지 재고를 관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즉각적으로 매 시간마다 24시간 사람들은 자는 시간도 있지만 뭐 기계들은 그게 없으니까 24시간 모니터링하고 그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어떤 관리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리스트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MIS에서 이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MIS하고 그리고 LIS라고 보면 되죠. MIS는 기업에서 하는 그 인포메이션 시스템이고요. LIS는 로지스틱이에요. 로지스틱.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니까 그 다음에 로지스틱 인포메이션 시스템이죠. 그래서 물류에서의 어떤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통틀어서 그냥 LIS라고 부르시면 돼요. 그래서 의사 지원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다양한 정보들을 취합하고 그다음 정보를 분석하고 그 정보 분석을 통해서 적절한 의사결정들을 내릴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측이라는 거. 요즘은 데이터 마이닝도 많이 한다고 했어요. 데이터 마이닝 통한 어떤 예측들, 데이터 분석들, 그 다음에 이런 정성적인 어떤 전망이나 어떤 시계열 전망, 그 다음에 인과관계 전망들도 요즘은 많이 발달돼 있죠. 그래서 이 책에서 보다 현실적으로 더 많이 개발돼 있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인공지능 기술도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비합리적인 판단이 일어나는 경우에 의사결정 시스템을 통해서 합리적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조금 고민하셔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 LIS에서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이 항상 로지스틱보다 향상된 개념이 음, 한글로 쓸까요? 틱보다 확장된 개념이 공급사슬이었잖아요. 상위 개념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기에서 매니지먼트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공급사슬의 매니지먼트죠. 그래서 다 여기 바코드라든지 RFID 같은 게 다 실시간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 그래서 떤 물류 시스템이나 그 다음에 공급 사슬 관리에 있어서 의사결정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빠르게 그 다음에 인간의 비합리성을 좀 줄여서 어,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물류 관리에서 이 물류 정보 시스템의 도입과 이 물류 관리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응용할 건가, 그 다음에 쌓여진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분석할 건가 이런 게 많이 중요한 이슈화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이슈를 이번 시간에 좀 살펴봤던 거예요. 네, 고생하셨습니다.